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5월 14일 오후 6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심재철 국회 부의장의 주최로 전 북한 외무성의 주 영국 대사관 공사였던 태영호 씨를 초청해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을 해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의견을 나누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되는 점도 많았습니다. 태영호 공사는 북한 외무성 엘리트 출신이니까 북한 쪽에서 보는 이 북핵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한 식견이 있습니다. 북한 쪽 시각이 한국에서는 좀 부족합니다. 역시 한국 입장에서 북한을 보니까 거기는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북한 입장에서 봐도 거기 허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다 종합해야 정확한 정보가 형성되겠죠. 태영호 공사가 오늘 이야기한 것을 요점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첫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아니, 핵을 포기할 수 없다. 북한이 지난 4월 20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의로서 핵 무력 완수를 천명을 했는데, 그걸 읽어보면은 평화를 지키는 보금이란 말이 있다. 보금. 그리고 담보라는 말이 있다. 즉 북한은 핵무기가 자기 체제를 지키는 칼이고 방패라고 이미 선언을 했는데 칼과 방패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 태영호 공사는 왜 포기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세습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제 재래식 군사력이 아니라 핵이다. 따라서 포기할 수 없다. 또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땅굴에 중요한 장비를 넣었는데 땅굴에서 녹이 슬고 해가지고 탄약도 그렇고 무기도 완전히 고철화되고 있다. 근데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통풍기로도 제대로 돌리지 못한다. 재래식 군사력이 이미 망가지고 있는데 핵을 포기하면 뭐가 남느냐? 포기할 수 없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중요한 정보를 하나 전했습니다. 북한의 인구가 지금 줄어드는 추세라는 겁니다. 가난하면 원래 아기들을 많이 낳는데 북한은 그 부양의 부담으로 해서 안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북한 체제를 지키려면 핵을 움켜쥐고 있어야 되는데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대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 트럼프 김정은의 회담을 전망을 하면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금정 사찰 과정에서 그 실천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북한이 비핵화로 포장된 핵 보유국이 될 것이다. 비핵화로 포장된, 즉 풍계리 실험장 폐쇄하고 ICBM 개발하지 않고 또는 핵폭탄 몇 개 양보하는 식으로 하지만은 결국은 핵을 보유하는, 일정한 양의 핵을 보유하는 국가로 남을 것이다. 비핵 국가로 포장된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게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분은 결국은 북한이 근사한 합의를 하고도 지키지 않고 하면 결국은 한국에서 핵무장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핵무장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자기도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 나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이 있는 북한과 어떻게 하면 평화 공존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야 된다. 핵이 있는 북한과 어떻게 하면 평화 공존할 수 있느냐. 정답은 뭡니까? 우리가 대형 핵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전술핵을 갖다 놓든지 아니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남아있고 한국 쪽에서 서둘러 가지고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을 해준다면서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쪽으로 감으로써 핵 있는 북한과 핵 없는 한국이 핵 우산 없이 같이 산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자연스럽게 북한의
핵인질이 되는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고로 지금 받아들여졌어요. 그 다음에 체제 보장을 하면은 핵을 폐기하겠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물론 체제 보장을 해줘도 핵이 폐기될 리 없지만은 우선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체제 보장이라는 것은 간단하다. 북한의 체제는 뭐냐? 수령이 바로 체제다. 즉 김정은을 보호하겠다는 게 체제 보장이다. 김정은을 보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북한에 정보가 들어가면 안 된다. 자유가 들어가면 안 된다. 북한 사람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안 된다. 그런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판문점 합의에서 나온 확성기 방송 금지, 대북 전단 금지도 결국은 체제 보장의 일환이다. 즉 김정은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은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저 소견을 붙인다면은 체제 보장은 결국 김정은을 계속 전체주의 독재자로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도 대한민국이 있는 한 항구적인 체제 보장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체제 보장이라는 말의 궁극적인 뜻은 대한민국을 소멸시키겠다. 아니면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겠다. 그렇게 해야 북한의 세습 독재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 즉 체제 보장은 대한민국 소멸을 의미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검증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실감 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역사상 어떤 체제, 국가에 가가지고,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편의상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국가에 가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군시설도 보고 강제수용소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지정하는 장소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일본이나 독일처럼 완전히 망했을 때만 하는 것이지, 이 랜덤 액세스, 멋대로 사찰을 한다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더구나 북한은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강제수용소다. 강제수용소에 핵시설을 숨겨놓았다고 해가지고 그럼 강제수용소 다 보자고 하면은 유대인 수용소와 같은 거대한 지옥이 나올 텐데, 그게 드러나는 순간 김정은 정권은 무너지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태영호 공사는 외교관이니까 그러면 김정은을 달래가지고 김정은을 보호해 줄 테니까 좀 개혁 개방하라 이렇게 달랠 수가 있느냐?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 이제는 인도주의적 국가 개입이라는 이 국제법의 하나의 불문율이 만들어져 가지고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학살하는 자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들어가 가지고 그 정권을 치워버리는 것이 정의롭고 적법하다는 게 전통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세르비아의 밀로세비치도 적법 재판을 받다가 자살했고, 카다피는 맞아 죽었고, 차우세스쿠도 그렇게 당했다. 그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을 달래가지고 당신 봐줄 테니까 좀 개혁하자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역시 경제 발전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태영호 씨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개성공단식으로 할 것이다. 개성공단에 한 5만 명이 개성 지역에서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한 몇 년 동안 지켜보던 김정은이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 개성공단식으로 관리하면 되겠구나. 철저하게 외부와 봉쇄하고 사상 통제를 더 엄격하게 하면은 개성공단이 여러 개가 만들어져도 체제를 흔들 정도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된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개성공단 같은 것을 여러 개 짓는 방향으로. 누가 지어야 됩니까? 그것은 한국을 위협한다든지 한국을 달랜다든지 한국을 유혹한다든지 해가지고 한국에서 짓도록 해야 되겠죠. 그 전략으로 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14선언에도 나와 있는 인프라 문제, 특히 남북 철도 연결,
서해안 쪽이든 동해안 쪽이든 철도 연결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철도를 놓으려고 하는 그 선상에 군사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그럼 군사시설을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또 군인들이 반발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꿈이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태우공사는 또 이 점을 참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진실이 중요하다. 진실이 중요하다. 지금 북핵 문제를 가지고 제멋대로 해석을 하고 완전히 어떤 환상을 심어가지고 이 선동에 서로 놀아나고 있는데 결국은 진실이 중요하다. 진실이 뭐냐? 이분이 강조하는 진실은 북한은 핵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비핵화인 척하면서 핵 보유국으로 남아 있으려고 할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핵 있는 북한, 핵 있는 김정은 정권과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 이게 진실에 입각한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